2021년 5월 28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헤럴드 경제, 억대 연봉 임원도 뛰어든 배달라이더, 월 수입 실제 얼마? 배달 플랫폼 전성시대입니다. 전업 또는 투잡으로 배달라이더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제 월 수입 수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배달 시장이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배달라이더 모시기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들의 월 평균 보수는 300만 원 후반에서 400만 원 선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고수익 배달라이더 중에는 월 800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월급쟁이들 배달라이더로 이직? 고려할 만하네요. 한국경제, 게임사부터 빅테크까지 메타버스 골드러시. 코로나19가 인류를 덮쳤고 이에 인터넷 세상으로 피난을 간 인류는 또 다른 금광을 향해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주도권을 잡기 위한 디지털 골드러시입니다. 이 메타버스 상에서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상 포트나이트 광고가 구글 광고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바타들은 이 메타버스 세상에 모여 영화와 콘서트를 감상을 합니다. 네이버의 제페토의 경우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던 가상세계가 현실화되는 느낌입니다. KBS 뉴스, 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첫 언급.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올릴 수도 있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 언급했습니다.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고 최근 자산시장이 과열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오늘 27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선택은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낮은 금리를 유지할지에 대해선 종전과 결이 다른 발언이 나왔습니다. 돈을 시중에 푸는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해 이주열 하는 총재는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며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아시아 경제, 불가리스 논란 남양 유업 결국 매각. 한은 컴퍼니, 강도 높은 경영 혁신.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한다는 주장의 후폭풍으로 역대 최대 위기를 맞은 남양유업이 끝내 경영권을 매각한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은컴퍼니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한은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남양유업은 한은컴퍼니를 만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 광고 문구가 생각나네요. 정직과 신용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JTBC 뉴스, 지구 종말와야 올림픽 취소? IOC 강행 의지에 일본도 북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최고참위원이 올림픽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마겟돈 즉 지구가 종말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올림픽은 그대로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선 개최 반대 여론이 더 커졌습니다. 취소의 기준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여부라며 과학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딕파운드 IOC 위원은 지난해 2월엔 코로나19로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를 수 없다면 취소할 것이라며 지금과는 딴판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신문도 IOC의 태도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백신 받아라, 안 받는다. 중국, 타이완 줄다리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던 타이완에서 이달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놓고 중국과 타이완이 제공하겠다, 받지 않겠다라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5일 지역 감염이 180명으로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하더니 오늘은 400명을 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고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백신 공급 업체와 협조해 타이완에 자국산 백신을 제공하고 방역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2,300여만 명인 타이완에 지금까지 공급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70만 회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백신을 놓고 타이완 내부 친중 반중 진영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코로나 우한 기원설 바이든 힘씻자 발끈한 중국, 미국부터 조사해라. 미국이 코로나19 발원지를 중국 우한 연구소라고 거듭 주장하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과학 문제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은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중국을 방문해 한 달가량 조사를 벌였지만 우한 연구소는 매우 안전하게 잘 관리돼 있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는 중국 당국이 비협 조적인 탓에 제안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진 만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한95는 같은 날 사설에서 연구소 유출설을 조사한다면 우한 연구소만 포함해선 안 된다며 2019년 이후 주목할 만한 징후를 보여 온리 포트 데트릭 실험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국제뉴스입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집값 잡는 게 먼저. 여당 일각, 종부세양 도세 완화 강력 반발. 부동산 민심에 혼쭐이 난 민주당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인데요. 일부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발 중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다시 하고 걷어차버린 서민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헛발질해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뉴시스, 문 대통령, 내주 4대 그룹 총수 오찬. 한미회담 후속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SK, 현대, LG 등 4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을 가진다고 하네요. 방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미회담 이후에도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언급도 나올까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헤럴드 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 유지,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열어둬야. 정부 재정의 펀더멘털이 아직은 건전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왠지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대 재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과 선심성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두 눈 무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문 대통령, 김호수 임명 강행 수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를 임명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강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김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편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조직을 정비해낼 인물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관련 소식이 많은 날이네요. 이상 정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입니다. 세계일보, 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당시 부정 입학에 개입한 연세대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이 전 부총장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부정 입학에 관여한 교수 장모 씨와 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뉴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녀분의 당일 예약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녀분이 뜨자마자 바로 없어질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 예약 접종을 위한 카카오 앱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 동성고등학교가 자율영사립고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영관 동성고 교장은 신입생 선발에서 전기고에서 후기고로의 전환, 교육과정 자율권 회수, 학생생활기록부 블라인드 처리 등 자사고로서 누리던 특수성과 장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매일신문, KBS는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론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국민참여단의 91.9%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